반갑습니다.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내용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몇 해 전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그가 사후에도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종교의 힘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우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부 때 건축학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가슴 깊이 간직한 경영인과 경영학 박사로서의 삶보다 저에게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영혼을 맑게 하는 스텝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우디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바르셀로나를 빛낸 건축가이자 스페인 건축학의 아버지입니다. 일반적인 천재와는 다르게 생전에 이미 대성공한 건축가로서 스페인의 아르누보 건축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며 스페인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본명은 카탈루냐어식으로 안토니 가우디지만 카스티아어, 스페인어식 이름인 안토니오 가우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852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캄데 타라고나 바시카메 레우스 혹은 리우돔스라는 마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우디의 아버지 프란세스크 가우디 이세라 1813만 1906와 어머니 안토니아 코르네트 이 베르트란 1819만 1876은 주물장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계 가우디 가문이었고 어머니는 코르네트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판 장인이었는데 가우디는 아버지가 구리 냄비를 만드는 과정을 줄곧 지켜봐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브제를 사용할 때 재료의 다양성을 누구보다도 소재를 잘 이해하고 건축물에 녹일 수 있었던 것은 가우디의 어릴 때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일과가 끝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아버지의 작업장에 죽치며 질리지도 않는지 하루 종일 구경했다고 합니다. 전기에 따르면 애늙은이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어렸을 적부터 류마티스를 알아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가우디의 집중력을 더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매사에 사물과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향 근처의 옛 유적을 복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은 그의 사후와 함께 복원을 꿈꾸었던 친구인 토다가 이뤄냅니다. 에두아르트 토다 이괵 1855만 1941 조제프 리베라 이산스 1852만 1912 가우디 2세 동기는 현재는 세계 문화유산이지만 당시 황폐해져 있던 포블레트 수도원을 복원 소년 시절부터 복구 도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도안은 가우디가 17세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토다가 그린 것이란 말도 있다. 여담으로 이셋은 학창시절에 아를레킨이라는 기관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1살 위인 둘째 형 프란세스크는 워낙 늠름하고 명석했던지라 부모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와의 관계가 각별했는데 건장했던 그가 몸이 약했던 가우디를 많이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훗날 이 프란세스크의 존재와 그의 이른 죽음이 가우디의 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적도 좋지 못하고 몸도 허약했던 가우디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자신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게 그가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건축전문학교에 입학한 가우디는 25세에 건축사 자격을 딴 후 가우디가 건축학교를 졸업할 당시 학장은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바보에게 주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학장이 이런 말을 남긴 이유는 가우디가 예전에 한번 그의 건축물을 비난해서 가우디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그를 낙제시켰으나 가우디의 재능을 알아본 한 교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가우디가 그것을 완성시켜서 마지못해 졸업장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작품은 영감이나 노력 그것이 모두 천재성이 스승이 반드시 더 뛰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스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시청 산하의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받으면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격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수입도 늘게 되고 허약했던 몸도 많이 건강해졌다는데 혈기왕성한 청춘의 시기였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거리를 누비며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대신 술은 약해서 주로 미식을 즐겼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이는 카페의 단골이었는데 본인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막 활동하던 시점이라 인맥을 넓혀 좀 더 큰 일을 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합니다. 문화에다 야행성이기에 나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낮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에스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낮잠 자는 시간을 따로 스페인에서는 가졌습니다. 1878년 카사 비센스타일을 베이스로 한 아랍식 저택으로 사적인 건물이라 출입 불가였으나 바르셀로나시에서 일부를 매입하여 2017년부터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것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우디는 낭비 전문 건축가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타일이란 꽤나 고가였는데 가우디는 당시 건축주가 타일 공장을 경영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타일에 대한 소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아마도 이 이야기가 왜곡되어 소문으로 퍼진 듯합니다. 이 당시 완전 파격적인 소재로 인해서 가우디가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카탈루냐의 명문가 코미아스 후작가의 별장을 건축하면서 가우디 평생의 후원자 에우세비오 구엘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구엘 가의 가문 건축가가 되었으며 바로 이해부터 가우디는 성가정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당 건립을 진행하고 있던 교구에서 원래 고용했던 건축가를 가우디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구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메리카와 직물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구엘 가문의 무제한에 가까운 후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구엘은 아버지의 재산을 1천억 원 이상 물려받은 자산가여서 가우디가 짓고 싶은 건축물에 돈의 제한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핑카 구엘. 가우디의 후원자인 에우세비오 구엘 백작에게 처음 의뢰받았던 일로 구엘 백작이 가족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지은 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북쪽 문주변만이 남았습니다. 문을 장식하는 주철로 만들어진 큰 용이 꽤나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건축가답게 다양한 수주가 들어왔으며 구엘 가문과 관련된 작품들 외에도 다양한 건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카사 바트요나 카사 밀라 특이하게 돌을 쌓아 올린 다음 깎아서 곡선 형태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의 후기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누우의 타케이코가 두 작품 모두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곳 다 고급 아파트로 이용되었습니다. 1883년부터는 평생 동안 설계한 성가정 예수, 성모 마리아, 나자렛의 성 요셉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설에 매진했지만 이런저런 재정 문제 등으로 완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우디 본인도 성당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리라곤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슬프게도 나는 내 손으로 이 성당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후손들이 다음 건축가가 이 건축물을 완성시키고 이곳에 빛을 내려주리라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년을 예상하고 지었으니까요. 원래 구엘이 후원하다가 아들의 사업을 돕기도 해야 하고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워낙 거대한 규모의 설계를 하였다는 게 문제겠지만 성가정 대성당이 속한 교구가 유지되려면 일정 규모의 거대한 성당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이 무리한 규모로 설계,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성가정 성당은 착공 당시부터 공사기간을 200년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속죄 교회로서 후원금으로만 지어질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당에서 먹고 자고 하였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였던 어느 날 1926년 6월 7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카탈루냐 법원 인근의 대로를 건너다 노면 전차에 치여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전차의 운전사는 가우디를 지저분한 노숙자로 여겨 그냥 길가에 끌어다 놓은 뒤 전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가우디를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았으나 볼품없는 차림새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3번이나 승차 거부를 당한 끝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4번째 택시 운전사가 겨우 운전하여 산파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를 노숙자로 여긴 의사가 크게 다친 그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해주었습니다. 이후 가우디와 친분이 있던 주임 신부 모생길 파레스 1880-1936가 사고 소식을 듣고 가우디를 찾아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그를 알아보고선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닥달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놔둬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물론 가우디는 파레스가 그를 보았을 때 이미 치료를 받아 회생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그가 한 발언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의 성격상 충분히 이렇게 말하고도 남았을 법도 하다 하며 치료를 거부한 후 그대로 남았고 결국 6월 10일 7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노면 전차 운전사는 파직과 동시에 구속되었으며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 3명도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 3명과 그의 입원을 거부했던 병원은 막대한 배상금을 가우디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1926년 6월 12일 사실상 반국장으로 치러졌고 시신은 가우디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성가정 대성당의 지하묘지에 안장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묘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가우디, 코르네트, 레우스 출신, 향년 74세,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위대한 예술가이며 경이로운 이 교회의 건축가,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을 떠나다 이 위대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기대하노라. 세상을 떠나고 불과 10년이 지난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했을 때 성가정 대성당의 지하묘지가 과격주의자들에 의해 방화되었고 가우디의 무덤도 훼손될 위기에 처했으나 가우디의 제자로 일한 적이 있는 만화가 리카르드 오피소 1880-1966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소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무덤 안에 공화파의 무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파헤쳐지고 맙니다. 그나마 관뚜껑까지 뜯겨나가는 참극은 면했지만 무덤은 파헤쳐진 그대로 방치되었으며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군대가 1939년 바르셀로나를 점령한 후에야 비로소 무덤을 다시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엽에는 그를 복자로 시복할 것을 건의하는 운동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성가정 대성당의 순환의 파사드 부분을 맡은 조제프 마리아 수비락스 이시자르 1927년 3월 11일 2014년 4월 7일은 이미 가우디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성상 사이에 가우디의 옆모습을 본딱 끼워 넣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우디의 친구들은 고인이 보면 비웃을 일이라면서 이런 걸 불쾌하게 여겼고 후손들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복시성 청원은 교황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정해서 심사 절차를 개시했지만 복자 내지 성인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기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근거, 사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건축적인 영감을 거대한 자연에서 많이 얻었다고 할 만큼 자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숲과 나무를 본뜬 작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우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교회 관련 건축 일을 하면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을 때엔 성당 내 사무실에서 살 정도였습니다. 건축 성향은 카탈로니아 전통 복고주의와 아르누보 정도로 대개 분류되지만 그 자신의 다방면에 걸친 광범위한 취향과 건축주들의 다양한 요구를 소화시키려는 노력으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등등 서양, 전통뿐만 아니라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 역사 이전의 석기시대 건축들, 오컬트 신비주의, 심지어 곤충이나 식물 및 동물들의 형태에서까지 모티브를 따와 건축물에 반영하면서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서양 건축에서 고전 건축을 리바이벌할 때 나타나는 엄격한 절차나 규칙이 무시되어 가우디만의 독특한 원칙에 의해 배치되었는데 이건 사실 탈권위성이 강한 아르누보 예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재발견되어 시대를 앞서간 포스트 모던 건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주류였던 모더니즘을 벗어난 완전 독자적인 외딴 섬 같은 건축이었고 후대의 계승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가우디의 양식은 가우디만의 것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며 카탈로니아의 전통 건축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양식으로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재 건축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그러한 독특함 속에 합리적인 구조와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일견 멋으로만 보이는 둥근 천장과 나무 같은 기둥들은 무게, 즉 힘의 흐름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며 효율적인 구조가 아름다운 구조라는 개념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채광이나 환기와 같은 건축물의 기능 역시 충실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예술적인 감성과 치밀한 공학을 조화시킨 점에서 진정 천재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직접 미장공이나 타일공을 섭외하고 부르는 등 자신의 건축물이 지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건축가로 유명했습니다. 가우디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현란한 색감의 타일 아트는 그의 독창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조제프 마리아 주졸 이 지베르트 1879-1949와의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가우디 본인은 색을 배합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가우디의 작품에는 그러한 타일 장식이 없습니다. 조제프 마리아 주졸은 단순히 가우디의 제자가 아닌 독립된 건축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성가족 대성당 같은 큰 프로젝트는 끝내 맡지 못했습니다. 대공황에 따른 건축 경기 불황 탓에 1932년을 마지막으로 교회나 주택 같은 자잘한 건물 보수만 하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만화 갤러리 페이크에 보면 가우디와 지베르트에 관한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대신 줄담배를 피웠다는데 골초였던 듯합니다. 함께 일하던 조각가 로렌소가 연기 때문에 모형이 뿌옇게 보인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41살에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롭던 시기에도 담배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50살 무렵 친구인 토라스 신부와 함께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일하던 현장에서 처음 만난 페피타란 말엔 과일의 열매라는 의미도 있다 합니다. 슬램덩크와 베가본드의 작가로 유명한 만화가이자 화가인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그녀의 이름을 창조해 페페테를 찾는다는 의미로 가우디의 흔적을 찾아 떠난 스페인 여행기를 담은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가우디의 동경의 대상이란 의미도 포함했다고 합니다. 여성 금발의 키가 큰 상당히 멋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총 3번 했다고 을 사모한 적이 있는데 5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늘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만나던 시기 그녀는 이혼 조정 중이었는데 이혼이 성립된 때에 가우디가 청혼을 했으나 페피타의 손엔 이미 다른 남자가 끼워준 약혼 반지가 있었다 합니다. 실연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인지 이후 가우디가 어떤 사람과도 연애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데뷔 당시 신인이다 보니 어쩌다 들어오는 일이라고는 점포장식이 고작이었다 합니다. 인맥의 중요성을 느낀 그는 카탈루냐주의 과학적 탐방협회라는 업계 모임에 가입, 협회 임원에도 입후보하며 내키지 않는 집필활동과 행사에도 매번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회원 중 경제계의 거물들이 그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하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축가로 지명받았으며 카페의 내장 디자인으로 점포 디자인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가우디 같은 거장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인맥이란 게 상당히 중요했었던 듯합니다. 화끈하게 놀고 일욕심에 바쁘게 지낸 청춘이 간 뒤 그 10년의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당시 자료인 사진상으론 머리도 밀고 옷차림도 비교적 후줄근해졌습니다. 이후 36세부터 그는 경건한 가톨릭 신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한때 200여 명에 달하는 장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품들이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셨던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말년엔 성가정 대성당 건설에 매진하여 두문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모습이 찍힌 사진도 어떤 행사 중에 우연히 찍힌 옆 모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우디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사망 당시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 모두가 일개 노숙자로 알았던 걸로 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생각해보면 노숙자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 것도 상당히 씁쓸한 사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우디라서 운전자나 승차와 입원을 거부한 택시기사들, 병원들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보여서 더 그렇습니다. 예술가이가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의 작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작품, 카사 비센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구엘 별장, 구엘 궁전, 성 테레사 수녀원 학교, 카사 칼베트,
베리에스 구아르드, 구엘 공원, 미라에스 농장,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 카탈루냐의 가우디 작품, 구엘 술창고, 보데가 구엘, 몬세라트 성지 보수공사, 팔마 대성당 보수공사, 구엘 성지, 성당, 스페인의 가우디 작품, 엘 카프리초 별장, 아스토르가 주교관, 카사 데 로스 보티네스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예술은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은 진실의 광채이다. 진실이 없으면 예술은 있을 수 없다. 장식에는 색이 있었고 있으며 있어야 한다. 가우디의 명언에 보면 인생의 원동력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랑, 두 번째로 테크닉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좋은 테크니션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일을 하는가에 남겨지겠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적인 창의성으로 모더니즘 건축학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의 아름다운 작품들인 구엘 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카사바트요, 카사미요 등 7개나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그의 비범함과 건축,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건축을 아주 많이 사랑했고 아주 잘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만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대부분은 첫 질문에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특정 직무를 말한다.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거의 못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색하고 깨닫는 과정을 겪기보다는 주어진 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또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기술로 잘 풀 욕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나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 좋게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경험으로도 일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이 돼서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방황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여러 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길 어디든 갈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 수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우디가 빛나는 이유는 천재이기도 하지만 그의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 아닐까요? 제가 가장 사랑한 가우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